현재까지 광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광주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조금 전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광주시의 브리핑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2월 26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2,880명의 명단을 받아서 27일 09시부터 20시까지 우리 시 공무원 1,395명을 통해서 1차 전화 통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 통화 연결이 안 된 사람이 7%에 해당하는 1,65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오전 중에 다시 2차 전화 연결을 해서 그래도 통화가 안 될 경우 경찰에 협조를 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2차 통화를 완료한 후에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로 또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그 교육생 명단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막 받았습니다만은 한 2,000명 정도가 저희 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좀 작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좀 세부적인 내역은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상 운영 계획에 따라서 경상북도에 있던 중증 환자 한 분이 우리 조선대 병원으로 전원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경에 경북 영천에서 환자 한 분이 조선대 병원으로 전원됐습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지정병상 운영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지금 늦게 밤에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 중인 사람이 한 사람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충북 확진자와 접촉자로 어제 분류가 돼서 지금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 중인데요. 어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6일 자가격리 이탈자가 있었습니다. 96년생 김모 씨 서구에 자가격리 중이던 사람이 이탈해서 바로 수사 의뢰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어제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도착된 교육생 2,024명을 포함해서 다시 바로 지금 통화 작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한 후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시간을 갖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실 손을 드시고 마이크 받으신 후에 소속과 성명 그리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천 기자님. 네, 문화일보 정우천입니다. 네, 경북 영천에서 전원된 환자 나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이런 거 좀 알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79세 여자분입니다. 예. 기타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유성호 기자님. 네, KBS 유성호 기자입니다. 어제 1차 조사 결과 이상 증세 보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예, 200 몇 명 이야기도 있었고 아침에 300여 명 이야기도 있던데 그분들 그러니까 애초에 광주시 계획은 이분들을 또 보건소에 통보를 해가지고 심층 조사를 통해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선별해서 검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분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어요.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질병관리본부하고 또 지금 그 세부적인 이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 전화를 계속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이상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좌측으로 내려보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이 점검을 지금 구두로 이렇게 한 바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이렇게 확인한 결과 그 우리가 그 파악했던 그런 숫자보다는 너무 이렇게 형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리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또 구분이 돼야 할 그럴 부분도 있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로 교육시행이 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그 우리 시에 온 전 총량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또 그런 분석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환자와 달리 특별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확진 접촉의 가능성이 더 높고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더 높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회피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전수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오늘이 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월 16일이죠. 2월 16일 그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역학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저희 시는 이미 그 TF를 통해서 그런 대구를 다녀왔거나 또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발열이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114명을 그 저희들이 다 그 명단을 받아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구역생 명단 2,000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상호 기자님. 어제 23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도 질문 나왔지만 230명에서 뭐 확진자가 뭐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그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분들이 그동안에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요. 이분들 그 사이에라도 또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관리를 좀 특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청에서 보건소에서도 지금 명단 통보받는 대로 지금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류를 하셔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일단 조치를 어떻게 좀 했는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통화를 하는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이상이 있다고 응답이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구청으로 보내서 지금 구청에서도 그 전화가 온과 동시에 별도로 이제 전문가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연성 여부나 이런 심도 있게 이제 이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를 들면 그런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맹대한 기자님. 중첩되고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유증상자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정리가 덜 됐다고 하셨는데 유증상자 중에 좀 역학조사해서 좀 어떤 이상 증세가 있으면 조치를 격리라든가 소방학교 생활관 격리라든가 뭐 검체 확보해서 검사라든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은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과 똑같이 지금 전화를 어제 시작하면서부터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자가 격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공고를 먼저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자치구 보건소로 내려가면 자치구 보건소에서 이제 각 조사관들이나 이제 또 숙련된 그 간호 뭐 이 직원들이 전체 다시 이제 개별 통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판단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바로 검체를 지금 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 검사한 사람들 몇 명인지 파악. 그것은 아직 예. 격리 소방생활 아니 소방학교에 격리하는 사람 있나요? 아, 예, 그거는 없습니다.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전화를 우리가 직원들이 걸면서 그런 이상 증상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동을 하시지 마시고 자가 격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관할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라고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화가 되고 이런 그 명단이 이제 자치구를 통해서 내려가면 거기서 다시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소방생활학교는 지금 격리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이분은 그 출장 중에 충남을 갔는데 거기서 충남 확진자와 접촉한 사항이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어제 이제 검체까지 했으면 음성이 나왔는데 자가격리 대상인데 좀 자택에 자가격리하기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지금 그쪽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충남인가요? 충북입니다. 충북.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재현 기자님. KBC 김재현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관련해서 어제 그 빛거울병원은 이제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시립제 요양병원이 남았고 원래 오늘까지로 날짜가 마무리되는 날짜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이랑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지금 2개 병원을 전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현재 빛고울 전남대 병원은 34실 150병상을 전체를 비워서 지금 100%를 이런 비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시립 제2요양원은 어제 현재 78%를 지금 전원을 시킨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완료된 데는 이상이 없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정우청 기자님. 국장님 어제 그 전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지난 16일 대구교회 예배 거기에 참석했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 중에 1명은 이제 전남으로 보냈고 네네. 그 사람 외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그 숫자가 하여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2차 오늘 1600명 정도가 응답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집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변재훈 기자님. 예, 뉴시스 변재훈 기자입니다. 그 전화 조사를 하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집계하는 과정이 지금 수기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후 브리핑 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인이 조금 발열, 뭐 기침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말한 분 정도는 확인이 됐는지 몇 명 정도 어제 오후에는 200여 명이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 수로 200여 분 정도 된다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해왔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질본에서 오늘 배정된 2024명 명단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고요. 실제로 오늘 지금 저희들이 중대본 회의를 저도 아침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이런 집계나 숫자가 다른 시도 그 상당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그래도 우리는 구청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시장님이 전체 우리 본청에서 이걸 지금 해서 이나마 좀 빨리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데이터나 분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세밀하게 거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된 후에 브리핑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건우 기자님. 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관련 보도 보니까 저 대구 지역으로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봉사를 가는 그 의사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의사협회 차원에서 이제 가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광주 지역에서 지금 대구 지역으로 뭐 봉사활동 뭐 이런 부분으로 좀 간 인원은 파악이 된 건지 혹시 이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 자가격리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될 상황들은 또 광주시에서 또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거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또 의료진들이 그런 지금 예를 들면 자원을 하고 그 봉사 가실 분들 그 모집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은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의사 몇 분, 간호사 몇 분들이 언제 이렇게 이동하실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음 브리핑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까지 광주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광주시도 우려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오후 3시에 광주시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2월 28일 오후 2시 현재 광주의 코로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현황은 오늘 아침 9시 기준입니다. 국내에는 2022명이 확진자로 확인이 됐고 이것은 전날 대비 427명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 광주는 5일째 추가 발생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진자가 9명이고 3명은 이제 퇴원을 했고 그리고 6명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치료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 영천의 여성 79세 확진자 한 분이 오늘 새벽 1시 30분에 조선대병원 국가격리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국가지정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거나 배정하는 조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제 외부에서 확진 환자가 옴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그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지정한 그 음압 병상은 외부 공기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외부 전염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을 격리 장소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한 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분은 충북 확진자와 접촉한 분인데 감염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자가격리토록 했는데 집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서 좀 가정에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우선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날 정부로부터 22,880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방법은 본청 공무원 1,000여 명으로 전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응답자는 21,222명입니다. 이 중에 이미 그 확진된 7사람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빠져 있고 그리고 연락이 안 되신 분 1,651명이 제외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물었던 게 신천지 대구교회 또는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했느냐, 그리고 주월동 또는 올산동 학습관 방문했느냐, 세 번째가 이제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걸 물었거든요. 근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천지 대구교회 또는 청도 대남병원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분이 55명, 그리고 학습관 방문자는 49명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저희가 2월 16일 날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분으로 신천지 측으로부터 12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크게 다르냐?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해석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물었던 것은 2월 16일 날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2월 16일 전후로 해서 신천지 교회나 청도 대남병원 방문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2월 16일 예배 참석자가 아닌 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천지 측에서 저희에게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파악이 덜 됐거나 뭐 알고 안 줬거나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답변한 21,222명이 정말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했느냐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55명이 방문했던 것으로 믿고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더욱 중요한 게 코로나 증상이 있느냐입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다고 답변하신 분들은 351명입니다. 이분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 대남병원 방문자가 8분이고 주월동 또는 올산동 학습관 방문자가 4명이고 여기 방문과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339명입니다. 현재 우리가 접촉자 한 300여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는 숫자가 중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그 시청 전화조사 결과 유증상자 351명은 바로 실시간으로 구청으로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토록 바로 조치를 했고요. 우리는 이제 비전문가 우리 직원들이 물었지만 구청에서는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진에 의해서 전문적 문진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구청 보고에 의하면 실제 검사가 필요한 유증상자는 이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그냥 일반적인 머리 아픈 증세, 일반적인 기침 또 가래 이렇게 신고한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실제 이렇게 문진을 해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코로나 증상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검사하도록 우리는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에 또 하나 들어갔던 게 의료기관이랄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이 만약 감염이 되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걸 고위험 직업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감염 전파력이 높은 직업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이제 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고 또 대구 신천지 교회나 그리고 학습관을 방문을 하지 않았고 또 확진자와 전혀 접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가 격리하고 그리고 2주간 능동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1651명에 대해서 오늘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1차 조사에 준하에 처리를 할 것이고요. 이 2차 조사에도 응답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문자를 한 번 더 보낼 것입니다. 그러는 경우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강주지방경찰청 신속대응팀에 의뢰해서 파악하도록 해서 바로 관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2월 28일 교육생 2,003명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정부로부터 통보를 명단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이분들은 이제 앞에 우리가 받은 2만 몇 명이죠?
2,880명하고 다른 건 거기는 이제 교회에 등록한 재적 교인이고요. 정식 이제 교인이고 이분들은 이제 교인이 되기 전 단계에서 학습하고 교육하는 교육자입니다. 이 2,003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직원들이 1차 조사에 준해서 전화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그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하고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강주시가 2월 23일 강주 신천지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주 신천지 신도는 32,093명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숫자는 24,883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숫자는 24,883명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7,210명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총리 주재 대책회의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이 취약계층 마스크 확보 대책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코로나 전염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개 구청을 통해서 임산부에게는 최우선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도록 우선 만장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강주에서는 임산부들께서 마스크가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제가 확실하게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사회복지 시설 및 취약계층에 5만 장을 배부하도록 5개 구청에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지금 우리 안전정책실에서 10만 장을 시급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취약계층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급을 할 것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마스크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초순이 들어가면 이제 그 마스크 상황이 현재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생산량의 50%는 공공 공급을 하도록 했고 또 수출도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수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때까지가 이제 매우 절실한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강주시가 노력을 해서 임산부 그리고 취약계층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강주 차원에서 대구 경북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이웃이 어려울 때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 나눔과 연대의 강주 정신입니다. 특히 대구는 달빛 동맹의 형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 지원하거나 직접 자원봉사하실 분은 강주시 사회공헌 지원팀 062-613-2650번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강주시는 우선적으로 2월 20일 날 마스크 2만 장 대구에 지원한 데 이어서 추가로 마스크 2만 장, 손소독제 3,000개, 그리고 자가격리자용 생필품 세트 2,000세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 각계각층의 강주 그 자치구나 민간단체에서 대구 경북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